자, 이제 마더텅 그 1-, 평면거선 접선에 니네가 이제 궁금한 문제 다 확인했으니까 자, 27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걸 왜 사실은 픽했냐면 수직접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니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근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번 물어보는데, 야, 포물선 있잖아? 포물선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보통 2개가 나오는데 혹시 어디서 접선을 거야 접선이 수직이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준선에서 접선을 거야 수직이 항상 돼.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y제곱은 4px에서 기억해 둘 중요한 얘기니까 잘 메모하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y제곱은 4px에 관련된 자, 접선에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접점이 주어지냐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지냐에 따라 사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접점 공식, 그 다음에 기울기 공식, 2가지 공식이 있어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공식들을 아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첫 번째, 조용해. 자, 만약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자, 접점의 좌표가 자, x1, y1으로 주어진 경우는, 자, 지난번에 우리 수능 특강 문제 풀 때 잠깐 설명했었지만, 자,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자, y1의 y는 자, 2 곱하기 p의 x 더하기 x1이라 해서, 사실은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너 나름대로의 초점 p가 존재할 텐데, 자, 중요한 건 포물선 위에는 어떠한 점에서 접선을 빡 걷단 말이야? 근데 이 좌표하고 그 x좌표는 항상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접선과 관련된 포물선의 그래프를 최대한 리얼하게 그리면, 여기서 같은 만큼 내려가고 또 올라간, 자, 요것이 접점이 될 수 있게끔, 자, 접선 어떻게 포물선을, 자, 요렇게 포물선을 그려주시는 게 가장 리얼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점의 x좌표랑, 자, 이 점의 x좌표는 항상 뭐가 되고 반대 부호가 되게 되고, 그래서 얘랑의 중점이 이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에 반토막이 된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왜 무한 등비급수 해가지고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x는 마이너스 p라고는 준선이 있을 텐데, 들어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이 길이가 x1 더하기 p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요거 절편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x1, 요게 마이너스 x1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x1 더하기 p예요. 그래서 두 변이 서로 평행하면서, 자,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요 사각형이 뭐가 나오냐?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길이도 x1 더하기 p, 포물선 성질에서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건 뭐가 되고 말은 뭐가 되고, 그래서 얘랑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90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 초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접선과 초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다.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따윈 거 쓸 필요도 없이 바로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자, 만약에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 기울기는 m이니까 y는 mx겠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 m분의 p라고 하는, 자, 요거는 이제 원래 판별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 원래 미지수 k 잡아두시고 넣은 다음에 판별식은 0이다 해서 절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y는 mx 더하기 m분의 p라고 하는 요것이 요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자, 아까 승호가 잘 얘기했었던 준선에서 접선을 그으면 왜 접선이 수직이 되게 되느냐? 요 개념 설명해 볼게. 여기 봐봐. 느낌 뭐냐면, 야, 포물선이 있었어. 근데 포물선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2개를 딱 걷는데, 이 외부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뭐로 할 거냐면 알파, 베타라고 할 거란 말이지. 잘 들어라. 그래서 내가 얘하고 얘의 기울기를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얘를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기울기에,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이 공식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대입한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에, 자, 알파, 베타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요거 계산하시면 어떠냐? 양변에 m 곱하잖아. 그럼 m 베타, 그게 m 곱하면 m 알파 제곱에 요거 하면 더하기 p가 돼서, 그래서 m 곱했으니까 m 제곱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 제곱의 알파의 마이너스 뭐냐면 마이너스 m 알파의 m 베타의, 자, 플러스 p는 0이라는 게, 자, 요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서로 수직이 되려면 두 개의 기울기인 m1과 m2에 대한 곱이, m1과 자, m2의 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m제곱의 개수인 알파분의 상수항인 p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p. 즉, 그 외부의 점의 좌표인 x좌표, y좌표는 상관없고요.
그 x좌표는 반드시 준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 포물선의 준선 위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포물선에 긋게 되는 그 두 접선은 항상 수직이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자, 요런 원리에 의해서 자, 이제 교의 결론은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여기에 p, 0과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자, 요거 이제 1대1로 하나 정사각형 생각했죠? 자, 요러한 포물선이 있었는데 자, 준선에서 접선을 그면 그 접선은 반드시 항상 90도가 되게 된다. 요건 니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선에서 접선을 거야 항상 접선이 수직이 되게 된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게 이제 포물선 접선에 대한 개념은 요거 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타원할 때 또 타원 나름 설명할 테니까 자, 요 밑에다가 정리를 하시든 뭐 옆에다 정리하시든 간에 요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아, 힘들어.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27번 문제 요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개념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섯 친구가 궁금했는데 자, 그래서 뒤에 있는 포물선 관련된 접선 문제는 요 개념 가지고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도 어디서 거야 접선이 수직이 되는지, 쌍곡선도 어디서 거야 접선이 수직이 되는지 다 있어. 그거 나중에 이제 나오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보시면 정리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정리를 해. 자, 포물선 접선에 관련된 내용들 뽁. 자, 이거는 평행이동을 해도 x제곱이 아니라 y제곱이어도 뭐 사실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포물선의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근데 요거 알면 사실은 니네 그 미적분 원에서 뭐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하려고 뭐 미적분 원 때 이거 설명하기는 그렇잖아. 암튼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정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결론만 기억해 두면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게. 야, 얘도 나름 포물선이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참수지만 얘도 결국에 이제 포물선의 식이 되고, 그 이 포물선을 내가 예쁘게 좀 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쁘게 뭡니까? 표준형이죠. 그럼 넘기시면 이 친구가 x 빼기 a의 제곱에 값이 y 빼기 b인데 그럼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자 y 빼기 b라고 놓고 보면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자 임의의 a, b라는 점이 존재를 했는데 자 p과 c 지금 현재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4분의 1만큼 올라간 곳에 포커스가 존재하고 자 여기서 4분의 1만큼 내려온 곳에 어떤 직선이 존재하냐? y는 자 b 빼기 4분의 1이란 직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포물선의 식은 정사각형 딱 그려주시면 어떻게? 자 요런 형태의 포물선의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포물선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겠냐? 자 근데 외부의 점에서 자 이 점과 이 점 자 A를 기준으로 T만큼 더하고 S만큼 더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S는 음수기 때문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의 점 하나를 잡고 이 오른쪽의 점 하나를 잡아서 그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편의상 이거에 자 오른쪽에는 임의의 점에서 자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접선은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내려온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되고 S 더하기 지금 S가 음수니까 요게 S 더하기 A가 되고 요 친구 바로 뭐가 된다? 요것이 자 T 더하기 A가 되는 자 요것이 바로 S하고 T에 대한 관계라 봐주시면 돼. 자 그래서 봐 첫 번째 S가 증가하면 T도 증가한대. 자 S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이게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 접점은 어떻게 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럼 T점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니까 S값이 증가하면 T값도 증가한다는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는 뭡니까? 평행 이동의 양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A하고 자, B는 이 함수를 평행 이동한 양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는 뭐에 의해서 A하고 B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거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넓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평행 이동의 중심이 되는 A하고 B에 상관없이 넓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 A가 증가하거나 B가 변할 때 넓이가 변화하거나 증가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된다. 니은하고 티귿은 틀린 얘기가 돼요. 자, 우리가 문제 수를 줄인 만큼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
자, 요것이 이제 포물선에 관련된 요 문제 27번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고 자, 29번. 자, 수직 접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자,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왠지 요거 하고 쉬면 딱 되겠다. 야,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K에서의 우칸이 K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야, 니네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 여기 봐봐라. 야, P값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Y제곱은 4PX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 알겠지만 형태?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거를 고1이나 중3 버전으로 설명하면 x는 4p분의 1의 y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옛날에 했던 y는 x제곱의 요 숫자가 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폭은 좁아지고, 그죠? 기억나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왜 그래프 모양이 펑퍼징 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 있는 숫자의 값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p값이 커지면 그래프의 모양은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P값이 2인 상황과 P값이 1인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P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건 기억해 두시고 이제 시작을 할게. 자,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또 뭐였냐? 잘 집중해서 보시고. 자, X제곱은 2Y라고 하는 이놈은 일단은 고정이 된 거잖아. 이 친구 지금 현재 고정이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P값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좀 이렇게 달라지는 자, 요런 지금 현재 포물선인데, 그럼 일단 X제곱은 2Y라고 하는 도형이 자, 일단 뭐 좀 조그맣게 그릴게. 자, 상황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지수가 없는 자, X제곱은 2Y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자,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대략적인 이런 2차 함수 자, 포물선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 이 함수는 어때요? 자, 0, 마이너스 2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자, 포물선인데 일단은 P값이 양수인 경우를 가정하잖아?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왜냐면 P값 따라 그때그때 모양 달라지니까 아니면 얘랑 이렇게 빨간색으로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자, P값에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야. 야, 그러면 당연히 불연속인 건 이때 불연속이지 않겠어? 달라지는 개수가? 지금 P에서의 우칸이랑 P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P값이 K에서 분명히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잖아? 달라진다는 뜻이라고. 그럼 처음에 P값이 되게 작아서 만약에 P값이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계산해 볼까요? 자, 접선은요. 이렇게 접선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이쪽에서 접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P값이 몇 개 출발해? 3개에서 출발을 하다가 그리고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 볼까? 자, 너랑 나랑 만약에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접선 1개, 공통 접선 1개.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 2개가 됐다가 그러다가 너랑 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자, 너랑 나랑 두 점에서 만나는 자, 접하는 순간을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너랑 나랑의 공통 접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3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가 되게 되니까 자, K에서의 자극하는 3, K에서의 함수값은 2, K에서의 우칸은 1인데 자, K에서의 우칸이 더 커야 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P값이 양수인 상황은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거구나.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자, 우극한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거 보시겠지만 이 경계를 기준으로 우극한이 더 그 값이 작으니까 아, 이 상황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P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자, 봐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야, 계산은 금방 해. 계산은 금방 하니까 잘 봐봐. 자, 내 포물선이 이런 형태로 포물선이 있었었는데 P값이 음수가 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공통접선 몇 개? 종규야, 공통접선 몇 개? 이 2개 그래프. 몇 개? 왜 없어? 여기 지금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음수 쪽으로 내려갔는데 개수가 몇 개? 3개였다가 마찬가지로 P에 대한 절대값이 커지면 몇 개였다가 2개가 되었다가 P에 대한 절대값,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 P에 대한 절대값이 더 커지면 몇 개죠? 1개의 접선을 갖게 되니까 아, 요 숫자를 기준으로
우극한은 3개, 함수값은 2개, 자극한은 1이니까 함수값이 1개는 2개면서 요것이 3개인 요 상황이 되기 위해선 P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이해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 경계인 K는 바로 뭐다? 이 둘이 접하기 위한 조건,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P값이 음수인 상황 이해하셨으면, 자, 접하기 위한, 자, 접할 때의 P값이 바로 뭐가 된다? K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개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해야죠. 자, 일단 뭐 상황 해석은 일단 먼저 이해해 주시고, 자, 두 개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 자, 야, 이 함수에 내가 x좌표를 t로 잡으면 y좌표가 2분의 t제곱이라 편의상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뭘까 하면 t, 2분의 t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할 거야. 요 놈이 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그래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점을 저 노란색, 주황색 박스식에 집어넣어 주시면, 자, 2분의 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2분의 1이군요.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자, 4 곱하기 p 곱하기 x좌표인 t인 자, p와 t에 관한 식 하나와 자, 너랑 나랑 공통인 접선을 갖게 된다는 거 식 하나에서 그 두 개 연립해 주시면 p도 나오고 t도 나오고 그래요. 둘이 접한다. 자, 접선 갈까? 미분 써야지.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요거 미분하면 2인데 y 프라임. 그래서 y 프라임 바로 뭐냐면 x. 그래서 이 놈의 기울기는 얘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바로 그냥 x좌표. 그래서 t가 바로 기울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자, 요 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 미분을 했고, 양변 미분했고요. 나눠주시면, 자, 도함수 미분 계수가 x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그래서 너의 x좌표인 t가 바로 이놈의 기울기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자, 요거 미분해볼까? 내려와봐. 내려와봐. 자, 2 곱하기 y 더하기 2분의 1의 y 프라임. 요거 미분하면 4p. 그래서 얘랑 약분 되고, 그래서 y 프라임은 바로 y 더하기 2분의 1분의 p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너의 y좌표 2분의 t제곱 집어넣어 주시면, 자, 2분의 t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 능p라고 하는, 자, 요 두 개씩을 p 소거하는 방향으로 연립해 주시면 t값 나오고 p값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출처가 어디냐? 29번 문제면. 자, 6월 모평이면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그죠? 2019년 6월 모평이면. 자, 그래서 29번까지 설명하고, 자, 일단은 P값이 왜 음수가 돼야 되는지 그 상황을 잘 캐생하시고, 자, P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벌어지는데, 자, P값이 양수인 경우는 절대로 우극하니, 자, 불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자, 우극하니 함수가보다 클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살짝 요거만 좌극한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P값이 양수인 상황이 또 돼야 되는 거니까 어설프게 기억하지 마시고, 왜 얘가 P값이 음수가 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잠깐 15분 쉴게요. 자, 조용히 해주시고. 자, 이제 타원에 관련된, 접선에 관련된 내용도 잠깐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자, 아까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타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기본적으로,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좀 외울 필요가 좀 있어요. 윤우야, 쟤 좀 앞에. 윤우야, 깊은 잠이 들었어. 진짜 깊은 잠이 들었어. 깨야지. 자, 요것도 요 문제 통해서 같이 정리할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a제곱분의 x제곱에 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자, 타원 위에 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요거 미분하고 대입해서 기울기 구하고 그리고 그거 지난다 해서 해야 되지만 요것도 이제 전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a제곱분의 x1의 x 자, 더하기 b제곱분의 자, y1의 y라 해서 는일이라 해서 자, 일단 타원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공식 통해서 반드시 바로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또 마찬가지로 m으로 주어진 경우. 그럼 타원에 사실은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m이라 했으니까 기울기는 m인데 그래서 절편이 사실은 항상 이게 풀마로 나오게 돼요. 풀마. 같은 값을 기준으로. 자, 같은 절대값을 갖고 있는 절편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요건 바로 뭐냐?
a제곱에 m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라 해서 나는 물어보자. 학교에서 그 진도 나갔을 거 아니야. 요거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줬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줬다. 혹시 또 설명했어요? 잠시 설명했고. 또 구성 선역 안 해? 안 해줬어? 어? 뭐라고? 아 기억이 안 나. 설명했어? 쟤도 학교에서 자느라 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했을 텐데 기억을 못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mx 더하기 k라고 두신 다음에 얘랑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0 해주시면 요거 나오는 거거든. 방산 설명 안 했어? 진도 아직 안 나갔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아까 우리가 포물선에서 n분의 p라고 했던 것처럼 요것도 반드시 기울기 주어지면 여기는 a제곱하고 b제곱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접선 방정식 세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수직접선, 그 수직접선. 자, 타원은 과연 어디서 접선을 그어야 그 접선이 수직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긋잖아? 그럼 당연히 수직이 되겠지?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어디서 접선을 그으면 되느냐? 자, 그림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 얘를 원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에서 접선을 그어줘야지만이 그 접선이 항상 수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자, 어디서 접선을 그어줘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서 접선을 그어줘야 이 원 위에서 접선을 그어줘야 자, x축 있고 y축 있고 자, 타원이 있는데 자, 유도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의 접선과 요 점에서 접선이 만나는 이 점, 자,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자, 요런 원에서 접선을 그어야지만 접선이 항상 이렇게 90도가 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바로 수직 접선에 대한 얘기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또 타원에 관한 접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정도는 니네가 기억해 두셔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이해가 되니까. 자, 세 가지.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또 수직 접선은 과연 언제 접선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 이것도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외부의 점 알파, 베타 집어넣고 넘기신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수직되기 위한 조건 이용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설명했던 거고. 자, 타원 접선 관련된 문제를 내가 질문을 좀 많이 했어. 48, 49, 자, 50, 51. 다 타원 얘기죠. 뒤에는 59번은 쌍곡선인가? 쌍곡선이요. 타원 관련된 문제 한 5개 질문했는데 다 요 개념 가지고 문제 해결하니까 잘 봐주시고. 근데 오늘따라 되게 좀 일찍 화면 보기가 켜지는 것 같아. 느낌상인지 몰라도. 자, 설명합니다. 자, 일단은 이 타원에 대한 절편 확인해 보시면 돌려기 안 할게. 바로 직관으로 갈게. 자, 일단 이 타원의 절편 확인해 보시면 요거 2고 요거 1이야.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이 바로 뭐냐면 y는 자, 마이너스 2분의 x에 더하기 1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놈의 접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타원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데 이 타원에 관한 뭐가 궁금하다? 식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예요. 식이 정답. 근데 이 친구의 초점을 지금 현재 B,0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이 타원의 입장에서 초점의 좌표를 C,0이라 한다면 A값이 크기 때문에 원래는 관계식이 A제곱이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초점이 B,0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B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 한해서 뭐가 성립한다? A제곱이 바로 자, 2B제곱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A제곱하고 B제곱의 곱을 구하기 위해선 A제곱하고 B제곱에 관한 식 하나만 추가가 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자, 볼게요. 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x1, y1으로 놓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계산이 좀 더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 해서 첫 번째 x1, y1이 이 직선 위의 점이 되기 때문에 자, y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x1의 더하기 1이 성립을 합니다. 자, 저점에 대한 정보예요. 저점의 정보.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셔야 돼. 그러면 이 타원의 입장에서 이 타원에 속하는 x1, y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우리가 요거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자, a제곱분의 x1의 x 자, 플러스 b제곱분의 y1의 y는 1이 바로 내가 오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그럼 얘랑 뭐 된다? 같은 방정식이 되셔야 돼.
일단 얘랑 연결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타원에 속하는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일치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기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거 무시하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x1의 x인데 근데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니까 여기에 뭐 곱해주면 자 y1의 b 제곱이 요것이 바로 뭐다? 요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요거의 기울기 집중해 주시고 자 근데 a 제곱이 2b 제곱이니까 여기는 a 제곱이 2b 제곱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뭐가 남는다? 마이너스 2y1분의 x1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1과 y1은 같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x1과 y1이 같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x1과 y1을 구할 수 있죠? 자 얘랑 섞고 넘어가면 2분의 3, 3분의 2니까 이 둘의 값은 서로 3분의 2로 같은 즉 이 점의 좌표가 바로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 됐죠? 자 그래서 저 타원의 식을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는 a제곱 대신에 2b제곱 집어넣어서 2b제곱에 이건 계산이 빡센 문제인데 자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 3분의 1이 있으니까 제곱하면 9분의 4 자 플러스 b제곱분의 자 3분의 2 또 마찬가지 되면 9분의 4가 얼마가 되다? 1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 구하시고 b제곱 계산해 주시면 나머지 a제곱도 계산해 주겠죠. 자 내가 지금 구한 3분의 2, 3분의 2라는 이 점의 좌표를 이 타원의 식에 집어넣을 건데 여기는 a제곱 대신에 이미 2b제곱 집어넣고 그 다음에 x하고 y 대신에 각각 3분의 2 집어넣으셔서 b제곱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자 계산해보니까 b제곱이 얼마 나오냐? 3분의 2가 나오고 자 a제곱은 그거의 2배니까 a제곱 얼마다? 3분의 4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다. 이건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다. 계산만 복잡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오른쪽에 49번 문제 설명할 텐데 일단 설명 잘 해주시고 자 49번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 제일 유명한 어떤 접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잘 정리해 주시고 물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그냥 선생님은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OPL은 저녁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저녁 시간이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오전 시간, 오전에 2시 이전에 오전 시간에 좀 개인 질문 하고 싶은 사람 좀 오길 바래. 저녁 시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처갓집에 가야 돼. 처갓집에 장인어른 좀 오라 하셔가지고. 자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49번 문제가 상당히 유명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되게 많이 차용해서 돼요. 요거를 이용한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49번 문제 진짜 잘 보셔야 돼. 진짜야? 잘 봐야 돼. 자, 이따 잠 깨면 안 돼. 49번 요거 할 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일단 문제 주어진 상황을 먼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윤혁 괜찮아 이제? 잘 느꼈어? 자, 일단 문제 주어진 상황을 먼저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잘 보셔야 된다. 유명한 기출문제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지금 문제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X축이 있었고 자, Y축이 있었고 자, 타원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좀 바꾸기가 되게 애매해. 숫자 바꾸면은 폭망하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주면 약간 애매하거든. 자, 일단은 X절편이 루트 5 자, Y절편이 1인 자, 요렇게 생겨먹은 타원이 하나 존재를 했었어요. 요렇게 타원이 하나 존재를 했었는데 자, 근데 어떤 점이 있냐?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그래서 A라고 하는 0,4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0,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어디입니까? 자,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안에 자, 어떤 점이 존재하냐? A라고 하는 0,4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잘 들으셔야 돼. 근데 타원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었대. 자, 타원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어서 A하고 P를 연결한 이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이 아닌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요 P라는 점이 타원 위를 뺑뺑뺑 돌잖아. 그럼 Q라는 점의 좌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보이세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곡선의 길이가 지금 이 문제가 궁금한 거야. 그럼 과연 이 점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자, 0,4에서 이 타원에 그은 접선 있죠? 여기까지 Q가 올라갈 수 있겠지.
요 뒤로는 Q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자,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 타원의 그 접선 존재하겠지? 그래서 Q점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다? 아, 여기에 길이를 지금 현재 계산하다. 요 곡선의 길이가 과연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근데 이것이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면 답을 구할 수가 없겠지. 그죠? 특수각으로 나오는데 생긴 모양이 되게 정삼각형 아닙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 또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그럼 여기 정삼각형처럼 보이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밝혀내야 되지만 결론은 정삼각형 되거든? 거기가 몇 도? 여기 60도. 원주각이 60도니까 중심각은 몇 도? 120도. 그럼 완벽한 둘레가 얼마냐면 2파인데 120도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정답은 일단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왜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게 되는지 그것만 선생님이 보여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각도를 섣불리 바꾸기는 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 녹색,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과연 얼마인지 그걸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야, 내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보면 일단 이 친구가 타원 위의 점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 선생님 5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자 y1의 제곱을 계산하면 그것이 1입니다. 라고 하는 x1과 y1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이 자 5분의 x1의 x 더하기 자 y1의 y가 자 1이라고 한 놈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 안에 누가 존재한다? 0,4가 존재하게 된다. 0,4가. 그리고 날라가고 약분해 주시면 그래서 y1이 얼마다?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럼 16분의 1 그럼 16분의 16에서 16분의 1 빼지면 16분의 15 넘어가시면 16분의 75 그래서 x1의 제곱이 자 16분의 75가 되기 때문에 x1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자 5루트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좌표가 지금 뭐라고? 나 4분의 5루트 3, 4분의 1이고 그럼 너는 지금 현재 점의 좌표가 0,4니까 기울기 가볼게. 자, x값이 얼마큼 증가하는 동안 4분의 5루트 3 증가하는 동안 자 4분의 16에서 4분의 1이 됐으니까 자 빼기 4분의 15가 되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 되기 때문에 자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120도 여긴 바로 60도 그래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되는구나? 60도가 되게 되는구나. 상당히 유명한 기출문제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요거를 흉내내서 내는 문제도 나오긴 나와요. 흉내내서 내는 문제도 나오긴 나오니까 자, 여기 바로 49번 문제 풀이었다. 자, 49번 문제도 해결. 뿅뿅. 자, 차라리 좀 문제 좀 적더라도 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월급반은 좀 약간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니까 수요일은 또 우리가 선생님 질문을 막 받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뭐 같은 교재를 쓰더라도 나는 요런 게 좀 나한테는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이제 월급에 오시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많이 문제를 막 겁나 막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오시면 되는데 근데 수요일에 오면 문제 풀이를 결국에 다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요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긴 하는데 암튼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50번 봅니다. 자, 50번의 문제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기울기 공식을 좀 사용하셔야 돼요. 기울기 공식. 자,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저거의 점근선에 평행한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그놈이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 자,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 친구의 점근선 뭡니까? 자, 넘기고 나눠주면 y는 얼마가 되냐면 a분의 bx가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이 점근선에 평행하면서 여기에 접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울기인 m값이 자, a분의 b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요 전전 문제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면 선생님 네모분의 x제곱 더하기 자 세모분의 y제곱은 1에 접하는 자 기울기가
자, 골뱅이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y는 자, 골뱅이 x 풀마 루트 자, a제곱인 네모에 자, 골뱅이 곱해주시고 골뱅이 제곱 곱해주시고 자, 더하기 세모하신 거. 자, 요것이 바로 여기에 접하는 골뱅이 기울기가 골뱅이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a제곱의 역할, b제곱의 역할, m제곱, 여긴 m. 자, 요게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게 항상 그렇게 막 팔이 막 이렇게 바뀌는데 헷갈리니까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자, 기울기가 a분의 b인 접선의 방정식 시작해볼게. 자, 기울기는 a분의 b인데 풀마 루트 자, a제곱에 해당하는 8a제곱에 자, 기울기의 제곱인 기구의 제곱인 자, a제곱분의 b제곱 곱해주시고 자, 여기는 b제곱인 더하기 b제곱 해주신 거. 자, 요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a분의 b인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표현한 거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자, 맨날 여기가 예쁘게 a제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여기는 a제곱 약분되네. 그러니까 9b제곱이네. 그럼 9b제곱이면 바꿔놓을 때 3b가 나오니까 아, 접선의 방정식이 a분의 bx 풀마 자, 3b란 놈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근데 이놈이랑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1이 되더라. 자, 얘하고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1이 되더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해볼게요. 정리 좀 할게. 자, bx-ay에 풀마 3ab는 0이라고 해서 자, 이 친구랑 원점하고 떨어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루트 절대값 해주신 게 바로 얼마더라? 1이 되게 되더라. 요거 가지고 a, b 계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x개수제곱인 b제곱 하고요. y개수제곱인 a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0,0 집어넣어 남는 게 3ab 이렇게 남겠죠? 넘기시면 제곱해 주시면 자, 9a제곱 b제곱이 자, 넘기고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래서 양변을 a제곱과 b제곱의 곱으로 나눠주시면 9는 바로 a제곱 분의 1 더하기 자, b제곱 분의 1이 되게 되더라. 요게 바로 이 문제 풀이입니다. 정답은 9겠죠? 자, 이게 바로 50번 문제. 자,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애매하게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니까 자, 일부러 네모 세모 골뱅이라고 해봤는데 자, 공식 자, 기울기 당연히 기울기가 골뱅이가 기울기가 골뱅이니까 골뱅이 x로 시작을 할 것이고 요 안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x제곱 밑에 있는 놈 기울기 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밑에 있는 놈이다. 이렇게 기울기에 관련된 공식 요거 다 우리 방학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접점 공식, 접선 공식 해가지고 설명했었던 부분들이 되죠. 자, 학교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뭐 학교 선생님들 분명히 계실 거야. 자, 이거 왜 쓴다? 판별식은 0이다는 게 여기 정리가 된 거야. 우리가 누구랑 연립해서 접한다 해서 판별식 0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마치 근해 공식처럼 기억해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겠다는 건 나는 2차 방식 나올 때마다 근해 공식을 다 써버려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니네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50번 문제 해결. 자, 51번 설명할게. 자, 51번 설명하면 또 뭐가 끝나냐? 51번. 이것도 상당히 뭐 간단한 문제죠. 51번. 내용이 좀 들어서 그러지. 자, 정리하시고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인 fx 그래프가 있었고 근데 이 그래프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는 미지수 k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언제 불연속이 되느냐 쉽게 말해 언제 개수가 달라지느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진짜야? 자, 의미 볼게. 일단은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냐 0부터 2까지냐에 따라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별로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잘 들으셔. 자, x축이 존재하고 자, y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는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x 더하기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와 여기 플러스 2와 여기 플러스 2를 절편으로 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경계 포함하는 자, 주황색 그래프. 자, 그래서 내가 fx의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근데 이 어떤 선분으로 구성된 함수의 그래프하고 윤혜야,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개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k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y 절편은 1 그럼 k값이 점점 커질수록 절편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k값이 만약에 되게 작잖아? k값이 엄청나게 작으면 이 타원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타원의 그래프가 그릴 수도 있고
K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Y절편은 유지된 상황에서 자, X절편만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 K값에 따라서 자, Y절편 1은 변함이 없는데 X절편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용상 맞지? 자, 그럼 교점 몇 개 지금 현재? 없죠? 그럼 처음으로 불연속이 되는 건 이때겠네. K값이 점점 커지다가 자, K값이 점점 커지다가 요 주황색 직선과 접하게 되는 이때가 첫 번째로 불연속이 되는 점이 되겠지? 왜냐면 이 전에는 빵개, 이때는 2개, 이 다음은 4개. 불연속. 자, 요때 바로 불연속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때를 지나가서 K값이 자,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상황도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자, 주황색 직선의 ZX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돼 있었는데 자, 요거보다 K값이 좀 더 커져서 절편이 1이 유지된 상황에서 그림이 이렇게 되면 4점 되다가 K값이 점점 더 커지다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그죠? 요 점 지나는 순간 요때 또 마찬가지로 불연속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자, Y절편은 1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Y절편 1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자, 요렇게 타원이 그려지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불연속이 되겠죠. 왜? 요거보다 작으면 몇 개? 요거보다 작으면 4개. 딱 요래도 4개. 요거보다 커지면 몇 개? 2개의 교점을 갖기 때문에. 그죠? 요때 마찬가지로 불연속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절편이 정확하게 2가 되니까 K값이 얼마일 때? 자, K값이 정확하게 자, 2일 때 이렇게 불연속 되는 건 뭐 기본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접하는 저 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겠죠. 괜찮겠냐? 자, 일단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사실만 니네가 판단해 주시고 그럼 저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자, 솔직히 선생님은 이게 편하다고 봐. 뭐냐면 이미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데 근데 이 놈하고 이 타원이 접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사실은 요거는 2개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하는 거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직선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k제곱 곱할게. 자, x제곱 더하기 k제곱의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제곱하기 자, k제곱이라는 요 x에 관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 되는 거 이용해 주시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은 확인할 수 있다. 자, 직선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타원에만 지금 현재 미지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접하기 위한 조건은 약간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다. 자, 이게 바로 51번 문제 풀렸다. 자, 그래서 타원에서 관련된 이런 어떤 접선 문제도 해결해 봤고 이제 쌍곡선 가야죠. 자, 쌍곡선도 있어요. 자, 저거 외에도 최고 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59번입니다. 자, 59번은 이제 쌍곡선에 관련된 얘기고 그럼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또 기억해 둘 게 있겠지? 자, 그래서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쌍곡선 접선 관련된 세 가지 필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쌍곡선은 기본적으로 형태식이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냐? 자, 아니면 a제곱분의 x제곱에 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것만 니네가 좀 조심을 해주시면 돼. 첫 번째 갈게.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자, 접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진 경우는 일단 사실은 오른쪽 숫자만 다른 거 빼고는 똑같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과 마찬가지로 a제곱분의 x1, x 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다. 오른쪽은 그냥 마이너스 1일 뿐이다. a제곱분의 자, x1, x가 자, b제곱분의 y1, y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접점에 관한 공식들을 다 써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방학 때 한번 정리했지만 결론은 이거란 얘기죠. 2차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좀 더 일반화를 하자면 x제곱 대신에는 x1에 x를 대입하면 되는 거구나. x제곱 대신에는 x1에 x 대입하면 되는 거구나. y제곱 대신엔 y1에 y를 대입하면 되는 거구나. 요것이고 자,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x 대신엔 x1과 x의 평균을 대입하시고
자, y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y1 더하기 y의 평균을 대입하는 자, 요런 일반적인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니까 자, 요것이 바로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 볼게. 동민아, 졸면 안 돼? 형우가? 졸면 안 돼? 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기울기는 mx고 풀마루트. 자, 타원이 여기가 뭐였지? a제곱 m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었지? 쌍곡선은 마이너스 b제곱. 요거만 바뀌면 돼. 근데 이 친구는 요 공식 쓰면 얘가 음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y는 mx 자, 풀마루트에 자, 부호가 바뀌어야 돼서 자,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에 자, 더하기 b제곱이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요 안에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 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상하게 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지라는 상이 발생하게 되거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수직 접선. 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막 설명하는데 졸면은 참 가슴 아픈데 결론 얘기할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아까 타원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죠? 쌍곡선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자, 절대값 씌워주시면 된다는 거. 여기서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이 항상 수직이 되게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1이냐 마이너스 1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정리하세요. 자, 요거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쌍곡선에 관련된 접선 문제 한 4개 정도를 바로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59번 문제를 바로 설명해 볼 텐데 59번은 사실은 좀 이건 뭐 접선보다는 좀 약간 다른 주제로 설명하는 게 더 쉽긴 한데 일단 5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제 접점에 관련된 일반적인 공식화한 거고 자, 오른쪽에 1이냐 마이너스에 따라 공식이 좀 약간 달라지게 되니까 자, 모두 다 판별식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증명하는 건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기억해 두는 거니까 다 방학 때 설명했던 부분. 윤혜 잘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잘 알고 있는 거지 이거? 그지? 오늘 되게 힘들어하네. 여기 힘들어하냐? 월요병이야 월요병? 어제는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뭐야 여기 롯데타워 전망대 한번 가봤거든.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 구집애는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 구집애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딱 보이는 거야. 그냥 한눈에 바로. 한눈에. 왜냐면 선생님 원래 지도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올라서 딱 봤지. 봤더니 이제 먼저 이제 올림픽 공원에 남이문을 찾았어요. 그 남이문 앞에 있는 방위초등학교 찾고 바디초등학교 옆에 딱 보니까 큰 건물 여기 바로 왜 여기 코너에 있는 그 왜 이렇게 건물 하나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딱 우리 그 구지배처럼 생긴 건물이 있더라고. 구지배처럼 생긴 건물이 딱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볼로 올라가는 게 볼로 올라가잖아 여기 알지? 여기 가운데 이게 볼로 올라가 있잖아. 여기 원래 옥상 올라가는 데인데 지금 못 올라가지만 여기 선생님 옛날에 수업했던 601호 작년에 설명했던 601호 우리가 지금 한 요쯤에 있는 거죠. 요쯤에 그죠? 올라는 딱 보이더라고. 사진 다 착각 찍었지. 페북에 올렸어요. 페북에 유동식이라고 찾으시면 페북에 올라가 있는 전망대에서 본 구주입에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별로 보고 싶지 않겠지만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이 문제 주제는 사실은 접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들어봐. 야, 이거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떠한 곡선이 있고 곡선 외부에 한 점이 있어서 이 곡선을 구성하는 점 중에 이 점에 가장 가까운 점은 과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자, 일단은 성질 무시하고 그냥 무식하게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선생님, 외부에 점이 있고 여기 가장 가까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수직거리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얘랑 연결한 놈이랑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한 큐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경우는 반드시 얘를 거쳐야 되는 경우 있는데 일단은 접선 이용하지 않고 요걸로 풀 수 있으면 요게 훨씬 더 쉬운 풀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상황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X축이 있었고요. 자, Y축이 있었고요. 자, 여기 직각삼각선이 존재했어요. 직각삼각선. A하고 B가 같은. 그래서 이 친구는 점근선이 하나가 뭘로 올라가? Y는 X로 올라가고 자, Y는 마이너스 X로 올라가고 자, 1컴마가 마이너스 컴마를 뭘로 하는? 자, 꼭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쌍곡선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런데 나는 뭐야? 0,2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뭐니까 자, 0,2를 기준으로 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 안에 있는 점 중에 과연 쌍곡선하고 떨어진 거리는 언제 최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보시면 되느냐. 아, 원의 중심인 0,2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요거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쯤에. 자, 요 거리가 과연 얼마인지.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 길이 1 빼주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도대체 이 쌍곡선에 있는 점 중에 0,2에서 가장 가까운 건 누굴까?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고 A, B로 두고 자, 접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거리로 갈 것이냐? 근데 일단 먼저 얘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 한 70분 이걸로 풀려요. 거의. 네, 안 되면 그 다음에 요거 가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자, 얘랑 얘 사이 떨어진 거리 한번 계산해 볼까? 야, 떨어진 거리의 제곱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x좌표 차이 제곱인 a의 제곱에서 자, y좌표 차이 제곱은 뭐냐면 b-2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a, b라는 점이 자, 이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 뭐가 성립을 하느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1이란 식이 성립을 해요. 요 식이. 그래서 내가 저기 있는 a 제곱 대신에 넘긴 자, b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자, b-2의 제곱 계산하시면 이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자, b값이 언제 최소가 되게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 자, 전개하면 2b제곱에 마이너스 4b이기 때문에 b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바로 자, a값은 얼마일 때? a값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자, 루트 2가 되는 상황일 때 자, 요 점의 좌표가 1, 루트 2 아니야 미안해. 자, 루트 2, 1이 되는 상황에서 바로 최소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자,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x좌표 차이 제곱 2에다가 y좌표 차이 1 하면 루트 3. 근데 거기서 2원의 반지름 길이 1 빼주시면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요게 바로 요거 뭐야? 59번 문제 정답이 되시겠다. 자, 요걸로 해야 되는 문제는 일단 웬만하면 일단 거리를 직접적으로 계산해 주시고 알겠죠? 그거의 최소를 구해 주시는 게 낫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는 이 함수가 또 우리가 최소를 구하기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9번이었고 70번 가겠습니다. 자, 70번 뒤로 넘겨주시고 자, 70번은 문제가 좀 어려워.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난 의도만 딱 아시잖아? 아주 그냥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70번 조금 어려운데 그래 고난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고비가 오죠. 자, 70번 조금 어렵다. 19번 치고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 자, 양수 마이너스 k, 0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점. 자, 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ff 다시. 근데 중요한 건 PAQ의 각도가 60도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무슨 의도인지 한번 일단 먼저 간단하게 구체적인 계산 이전에 자, 이 문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왜? 뭐 잘못됐어? 자, 여기 볼게. 양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k, 0이란 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뭐 했냐면 포물선. 이 문제가 재밌게 포물선의 성질은 접선 성질로 끝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접선을 걷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되고 K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접선 거서 여기 뭐가 생기고 P 생기고 여기 접선 거서 여기 Q 생겼는데 일단 이 각도가 몇 도다? 60도라는 성질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60도라는 얘기는 얘가 각각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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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0도, 30도.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자, 30도로 올라가고 30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오케이.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자, 마이너스 K, 0이란 점에서 30도로 올라가고 1대 루트 3대 2 또 30도로 내려가는 자, 그래서 여기랑 정반대에 있는 점이 자, 접점이 되는 자, 요러한 포물선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르고 P라 부르고 이 점을 뭐라고 자, Q라 부르고 요 점을 F라고 하고 요 점을 F-라 했을 때 자, 얘하고 얘를 뭐로 하는 초점으로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타원이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계산해 달라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문제의 의도는 좀 빡센 문제인데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성질을 바로 좀 사용하실게. 자, 뭐냐면 자, 이 포물선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K인데 얘랑 연결 딱 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자, 이 포물선이 기본적으로 X축에 스스로 대칭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X축에 있는 점에서 얘하고 얘 연결하잖아? 그럼 얘랑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각도가 60도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 바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더라. 정삼각형이 되더라. 자, 이제 시작해볼게. 야, 근데 장축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럼 타원의 입장에서 장축의 길이라는 건 뭐야? 야, 봐봐. 얘네들이 초점인데 장축의 길이라는 건 사실은 이 타원에 있는 이미 한 점에서 출발한 얘랑 더한 게 바로 뭔 거야? 바로 저 길이가 된다는 뜻이거든? 타원이 한 점에서 각각의 초점에 연결한 요 길이. 근데 요거는 뭡니까? 정삼각형의 한 높이죠? 요거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반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어떤 길이와 일치하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랑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타원의 입장에서 타원 위에 한 점과 두 초점을 연결한 이게 장축의 길이거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했대. 근데 이 길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반토막이니까 요걸로 대신 계산이 되고 요거는 정삼각형의 높이잖아. 그 높이는 요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합해서 4루트 3 더하기 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괜찮겠어? 괜찮겠냐? 자,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네모 그럼 이 길이 루트 3 네모 야매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1만큼의 네모가 자, 저 길이를 뭘로 인수분해? 4루트 3으로 인수분해하면 1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그래서 나눠주시면 바로 네모가 4루트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4루트 3. 이 길이가 4루트 3이구나. 4루트 3. 자, 이 길이는 그거의 루트 3배인 요 길이 얼마다? 요 길이가 바로 루트 3배. 그러면 12가 되게 돼서 자, K값은 얼마? 바로 6이 나오고 자, P값도 바로 간단하게 좌표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요즘 좌표가 얼마입니까? 자, 6만큼 올라가고 4루트 3이니까 자, 6,4 루트 3이 돼서 이 점을 여기는 포물선의 방정식에 자, 집어넣어 주시면 P값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모르고 이제 계산 시작하면 이제 빡세지는 거죠. 자, 요 각도가 60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삼각형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고 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바로 장축의 길인데 그거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네모 루트 3 네모 계산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다.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2017년 수능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빨리 풀리겠어. 그죠? 누군가는 이렇게 빨리 풀어 넘어갈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막 식세워가지고 막 점과 점 사이 거리게 하고 막 타원에 방정 세우고 이러면 이제 산으로 점점 가는 거죠. 70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93번. 정리 잘 해주시고 야, 근데 이거 뭐 몇 가지 내용만 잘 체크해 주시면 쉽게 기억이 날 거야. 자, 93, 94 하고 야, 최고 난도 문제 중에도 딱 한 문제만 넣었지 나머지는 또 쉬워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던 시험지 풀이 잠깐 하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OMR 보니까 이게 막 뒷부분 아직 풀이를 아직 하지도 못하고 막 서술형 빈 친구들 많던데 야, 분명히 뭐 학교 시험마다 객관식하고 서술형 개수는 다르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는 이게 많아져. 그리고 특히 서술형 문제는 쉬운데 점수를 많이 주잖아. 학교마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마지막에 문제를 못 푸는 게 있으면 안 돼. 다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건 해보셔야 되고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우리 모의고사 풀 때 20년 30년 제끼듯이 보다가 난생 처음 보는 득보 문제 딱 나왔다. 나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벡터 문제 나왔다. 그럼 넘어가고 해가지고 좀 쉬운 것만 빨리 풀고 나중에 푸시길.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93번 문제를 볼 거야. 자, 잉여스러운 문제 백날 푸는 것보단 이게 내가 볼 땐 이게 더 니네한테 도움이 될 거라 보며.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된 이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94번은 별로 근데 사실 별로 풀고 싶진 않은데 94번 근데 추초가 없어 이상하게. 93번도 그렇지만 93이랑 94는 내가 볼 때는 아마 기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마더통에서 그냥 문제를 지네가 이게 좀 한번 집어넣어본 게 아닌가. 근데 93번 문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94번도 뭐 94번은 계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자, 93번 문제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야,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함수의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겠지? x좌표 알죠? y좌표 알죠? 그럼 기울기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 하면 y는 자 기울기는 x를 미분한 놈에서 y를 미분한 놈을 분자에 적어줘야 되니까 그럼 이 친구 미분한 2분의 자, 이 친구 미분한 1 더하기 2 코사인 2세타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x좌표니까 자, x 빼기 2세타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원하는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용성아, 정신 차려. 숙제하는 거 티내지 말고. 자, 근데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난 지금부터 이 x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물론 계산이 좀 더럽겠지? 그래서 일단 양변에 뭘 곱하냐 2를 먼저 곱해주시면 선생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미안해 1 더하기 2 코사인 자 2세타에 2 곱하니까 자 x 빼기 2세타에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2세타 더하기 자 2 곱하기 사인 2세타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해를 지금부터 계산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요거 넘기고 얘로 나누신 다음에 자 이 친구 넘겨주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를 그다음 요 친구인 뭘로 나눠주시고 1 더하기 2 코사인 2세타로 나눠주신 다음에 자 요거 넘긴 자 플러스 2세타의 플러스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F세타 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넘기고 나누고 나누고.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F세타에서 세타를 빼. 1을 빼고 세타로 나누래. 그럼 여기는 1을 넘겨. 여기는 1을 넘겨. 그리고 세타로 나눠. 그래서 이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세타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요거 넘기고 양변 세타로 나눠주시면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의 2배 그다음 마이너스 2 빼기 2 자 세타분의 사인 2세타의 자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보세요. 요거 넘기고 세타로 나눈 겁니다. 자 요거 세타로 나눠서 2가 됐어요. 요거 세타로 나눠서 분자만 세타로 딱 나눠준 겁니다. 자 요거 세타 0을 향해 갈 때 극한 계산해달라는 얘기거든. 괜찮겠어? 너무 빨랐어? 이 정도 해 그냥. 뭐 어차피 기출문제 아닌 것 같은데. 못 봤던 문제? 자 세타가 점점 0을 향해 가면 얘 뭐예요? 요거 2예요. 자 세타가 점점 0을 향해 가면 얘 얼마예요? 코사인 0이 1이니까 이 친구 2예요.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2.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0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극한이 섞인 문제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 나왔고 계산하는 과정까지 이게 바로 93번 문제였다. 자 94번 요건 그냥 보여만 줄게. 94번도 이게 뭐 계산만 더럽고 별로 하고 싶진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혹시 내가 모르는 기출문제 아닐 텐데 이거 기출문제 아닐 텐데. 자 94번 문제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야 요것도 이거랑 동일하게 접선의 방정 세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이게 이제 그림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접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0,0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는 게 이 문제의 차이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냥. 자 우리가 일단 이 매개 변수로 주어진 이 도형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자 기울기는 얼마야? 자 x를 미분한 자 2의 t 플러스 1승에 요거 미분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자 y 미분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저 마이너스 2의 t승이 기울기가 되겠고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 그리고 저 점의 x좌표 자 x 빼기 2의 t 더하기 1승 빼기 자 2의 마이너스 더하기 1에 자 플러스 y좌표죠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2의 t승에 마이너스 1이 자 일반적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 친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접할걸?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접한다는 얘기는 이 놈의 절편 이 직선 안에 원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접선 안에 0,0이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0하고 요거 0 집어넣으시고 자 t가 k인 순간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t 대신에 싹 다 k 집어넣고 정리해 주시면 요게 나와요. 내가 볼 때 이거 기출문제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산 더러운 문제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최고 난도 문제를 좀 볼게. 자 니네가 아마 고민을 못 해봤을 거니까
모태어에 온 거를 감안해서 선생님이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딱 하나만 어려워. 나머지는 다 쉽고 딱 하나만 좀 약간 복잡하니까. 자, 어려운 게 몇 번이 어렵냐? 95번 쉬워요. 매우 쉬워요. 진짜 매우 쉽습니다. 96번 쉬워요. 98번, 99번 쉬운데 뭐만 어렵냐? 97번만 매우 어려워. 역대급 문제야, 사실은 97번 문제가. 자, 97번 문제가 이제 역대급 문제인데 이거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더러운 문제니까 미분 이 파트에 나올 수 있는 자, 잉여 문제 95, 96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자, 95번 문제 보세요. 자취 문제인데 되게 간단한 자취니까 잘 보셔. 어렵지 않아. 진짜 개 쉬워. 자, 최고 난도라고 쫄지 마. 딱 하나 빼고 다 쉬우니까 진짜로. 멍 때리지 말고. 또 아주 최고 난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자, 한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잉여 쓰는 문제니까. 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도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자, 니네가 이제 문제를 안 보고 왔잖아. 그잖아? 근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용성아, 들으려고 해야지. 사과놓기 진짜 갈 거야? 가고 싶어? 자, 볼게. 야, y제곱은 16x 외에 있는 어떠한 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a가 원점, b가 원점이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a가 원점이 아닌 이 사항만 니네가 잘 이해해 주시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야, y제곱은 자 16x라고 해서 포물선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4,0을 초점으로 하고 x는 -4를 준선으로 하고 정사각형 딱 해서 그리면 이렇게 어떤 포물선이 있었었는데 이 포물선 위에는 어떤 한 점 A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포물선은 어떤 한 점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A와 A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알겠지만 이렇게 그림 그려지게 되니까, 그죠? 자, 요 점.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으로 만들어지는 자, 무게중심이 바로 뭐다? B가 되게 된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막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었단 말이야. 고정되어 있는 Y제곱은 16X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포물선이 있었었는데 이 포물선 위에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과 Y축과의 교점 그리고 원점으로 만들어지는 요 놈으로 만들어지는 무게중심을 뭐로 하는 자, 점으로 하는 그 도형을 뭐로 하겠다? C라고 하는 도형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T라 하잖아? 아이, 졸지 말라니까. 자, X 대신에 T 대입하면 Y제곱이 16T고 그럼 루트 C면 4 루트 T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T, 4 루트이면 이 점의 좌표는 뭐야? 0, 요거의 반토막인 2 루트 T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2 루트 T. 2 루트 T.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자, 얘랑 자, 얘랑을 가지고 만든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랑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3분의 T와 자,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3으로 나눈 자, 이 루트 T가 바로 새롭게 만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X 역할을 해주고 이것이 바로 Y 역할을 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양변 제곱해 주시면 4T가요. Y의 제곱인데 T가요. 3X이기 때문에 그래서 Y제곱은 12X라고 하는 포물선이 나오게 되고 그 포물선씩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잉여스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포물선의 초점 자, 이 포물선의 초점은 3,0인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X축 있고 자, Y축 있고 자, 3,0을 초점으로 하는데 X는 -3이란 준선이 존재하고 자, 이러한 포물선이 있었었는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20이 된다면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는 과연 얼마냐? 자, 이 점의 X좌표를 X1이라 하면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X1 더하기 3 또 여기도 X1 더하기 3 자, 이 점의 X좌표를 X2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X2 더하기 3 자, 요 길이도 바로 X2 더하기 3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6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바로 20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두 x좌표 합은 14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끝. 자, 최원한도 절대 아니에요. 자, 3,0을 지나는 자 93번 문제였습니다. 95번인가? 자, 매우 쉬운 문제였고, 자, 다음 페이지 문제도 쉬워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게 좀 부담이 되면 수요일 일요일 와. 그 좀 쉬운 거 해. 어? 그리고 오늘 늦게 오늘 안 온 애들이, 야, 원래 월요일 날 애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안 온 애들이 왜 안 왔는지 알아? 숙제 안 해서 수요일 날 온 거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날 왔는데 숙제를 다 못한 것 같다. 와서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 용서가 수요일 날 못 와? 올 수 있어? 못 와. 못 와? 형과 수요일 날 못 와? 그 아예 요일을 바꾸는 건 안 돼? 그것도 안 돼? 어? 아, 오늘 나왔으니까. 그 미리 그러면은 내가 원래 월요일 날 야자를 빼다가 그 주만 뭐 수요일 날 빠지고 그런 거 안 돼? 아, 그런 건 안 돼? 아, 다시 빼가야 돼. 아, 숙제를 미리 해야지. 그지? 자, 95번 문제였어요. 자, 96번 갑니다. 자, 96번도 쉬워요. 자, 97번이 분명히 어렵다 그랬지? 97번 그럼 마지막에 할게. 어려운 거 마지막에 하고, 자, 쉬운 것도 빨리빨리 정복합시다. 야, 우리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궁금한 게 시간이야, 시간? 자,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라 해도 어차피 결국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 문제 먼저 이해해 주시면, 자, 이게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어. 뺑뺑뺑. 자, 반지름 길이가 2면서, 자, 중심의 좌표가 0,10인 이 원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좌표로 아까 우리 수능 특강 문제 풀었던 것처럼 좌표로 먼저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볼게. 자, 이 친구의 반지름 길이가 2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밑으로부터 10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좌표로 설명하면 얘가 0,10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놈 있지? 자,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줘. 얘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뛰는 이 속도,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놈을, 자, 해설에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풀었지만 계속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니네가 더 잘 되니까 우리가 했던 스타일대로 설명해 볼게. 자, 이 친구가 여기를 뛰는 속도를 V라 할게, V. 그럼 T초 동안 얘가 움직인 양을 뭐라 할 수 있어? VT라고 할 수 있어, VT. 그잖아? 속도가 3이면 3T, 속도가 4면 4T. 근데 속도가 V니까 VT만큼 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움직인 요 각도 어떻게 될까요?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요 각도는 바로 2분의 VT다라고 이렇게 각도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반지름 길이가 2기 때문에 자, 2 코사인 2분의 VT 그리고 y좌표는 기본적으로 10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 10 더하기 2 사인의 자, 2분의 VT가 바로 각각의 점의 좌표를 표시한 거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그럼 둘레가 4파이니까 야, 예를 들어 그 시간은 뭐야? 시간은 속도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제? 그래서 이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V란 속도로 4파이를 움직이기 위해선 얼마만큼 걸리나요? 그래서 V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다. 괜찮겠어? 자, 둘레가 4파이니까 자, 속력 V로 뛰면 얘가 한 바퀴 돌리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래서 요것이 바로 문제가 원하는 걸리는 시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사용할 건 바로 뭐냐면 아이고. 자, 높이가 9가 될 때 높이의 변화율이 4파이래. 높이가 9일 때 높이의 변화율이 4파이래. 자, 높이는 바로 y좌표고 높이가 9가 될 때 y가 9인 이 순간에서 높이의 변화율인 dt분의 dy의 값이 자 4파이가 된다라는 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괜찮겠어? 다시 한번. 자, 높이가 9m가 될 때 높이의 변화율이 4파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지금 현재 주어질 거라 보시면 돼. 맞아? 맞지? 자, 그러면 요거 양변 미분 한번 해볼까? 야, 요거 미분하잖아? 요거 미분하면 dt분의 dy 이거 사라지고 속미분 곱하니까 t에 관한 속미분인 2분의 v가 곱해지니까
자, V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VT인데 자, 요것이 얼마가 되더라? 4파이가 되게 되더라. 근데 어느 순간이더라? Y 값이 9가 되는 순간이더라. 이 순간이더라. 자,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VT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더라? 1이 되는 순간이더라. 아니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더라. 자, 요것이 9가 되는 순간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VT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순간. 자, 근데 이 물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점 중에서 얘를 선택하셔야 돼.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얘가 몇 도일 때? 330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우리가 지금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높이가 2인 순간에 자, 높이의 변화율이 양수값을 갖고 올라가는 중이란 얘기고 요 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된다? 330도. 사인값이 마이너스 2분의 게 두 개죠. 210도하고 330도인데 이게 330도. 그럼 요것이 330도면 요것이 얼마 된다? 자, 2분의 루트 3이 되고 네가 궁금한 부위는 바로 자, 얘로 나는 자, 루트 3분의 8파이가 내가 원하는 이놈의 속도.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고. 불화야? 안 쉬워? 자, 일단 치초. 뭐? 왜 4파이로 나누냐고? 얘가 지금 뛰어야 되는 둘레 길이가 4파이거든. 한 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인데 얘가 뛰어야 되는 거리가 4파인 거야. 뛰어야 되는 거리가 4파이. V라는 속력으로. 얼마큼 걸리냐? 그 얘기죠. 집어넣으시고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7은 빡세니까 그럼 뒤는 넘기고 그래, 98, 99 하고 쉬자. 자, 97은 나중에 한번 하자. 쉬기도 해야 되니까. 자, 최고난도 다음 시간에 이제 과제 내준 부분도 최고난도 꼭 풀어오세요. 알겠죠? 지금 최고난도 안 풀어와가지고 지금 더 힘든 것 같은데 고민을 해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해와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 좀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17은 좀 설명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근데 꼭 해줄게. 꼭 해줄게. 알겠지? 90도 꼭 해줄 텐데 자, 98번, 99번 문제 한번 보고 자, 98번 문제는 사관학교 문제네요. 아, 우리도 사관학교. 사관학교 가려면 요 정도 문제는 좀 해결하셔야 된다. 자, 요것도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만 잡으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사이클로이드라고 들어봤어?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돌아다닐 때 이렇게 어떤 점이 나타내는 이 흔적이 그런 게 있어. 미안해. 그런 게 있는데. 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0,2인 어떤 한 원이 이렇게 돌고 있어, 지금. 여기에 접하면서 얘가 어떻게 해? 이게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돌았다? 이게 돌았다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현재 치면 자, 얘가 회전한 길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돼? 요 길이도 바로 t가 되겠죠? 요까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얘를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돌게 되면 이 원이 움직인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같은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니네가 좀 약간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t가 요게 좀 둔각이라 좀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인 상황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 y는 3이 있었고 자, x축, y축 기준으로 여기 x는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0,1과 0,2 자, 요런 원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 원이 아주 살짝 조금 돌아간 상황. 자,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을 해볼 거야. 봐봐. 자, 일단 이 원이 요 움직인 거리하고 요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일치해야 되는데 자, 요 놈이 지금 현재 얼마라면 요게 t가 되겠죠.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자,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이랑 곱하면 요 길이 돼야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t면 요것도 t고 요거 t겠죠. 아닌가? 아, 설명 좀 문제 풀어 좀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돌아간 거라 얘각만큼 아주 조금 움직인 상황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얘가 여기서 t만큼 움직이면 이 길이도 t거든. 근데 L은 R세타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중심각에도 길이도 t. 자, 그러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물어볼게요. 요거 사인 t예요? 코사인 t예요?
사인 t예요, 코사인 t예요? 사인 t지? 그 요건 바로 뭐죠? 코사인 t지? 그래서 네가 궁금한 이 점의 좌표는 자, 요 점 좌표 얼마입니까? t, 2를 기준으로 사인 t만큼 내려온 곳이 바로 x좌표. 그래서 x좌표는 7을 기준으로 사인 t만큼 내려온 거. 자, y좌표는 자, 2를 기준으로 코사인 t만큼 올라간 것이 바로 2를 기준으로 자, 코사인 t만큼 올라간 것이 바로 y좌표 되시겠다. 이렇게 x하고 y좌표를 t에 관한 매개면서 잡아주시면 그 다음은 상당히 쉬워져요. 자, t가 3분의 2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삐분하고 미분하고 3분의 2파만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 요것만 니네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99번 문제. 자, 99번 설명하고 요건 뭐 금방 끝나요, 이것도. 에이. 자, 99번 문제 설명하고. 자, 이게 원래는 사실 이제 어떤 기출문제 중에서는 보통 이게 원점에서 접하는 이런 놈이 게 돌았다라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많이 주어지거든. 이 문제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외우니까 애들이 이게 y는 3을 기준으로 돌았을 때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자, t라고 한다면 여기 t고 그럼 반지름 가지고 이제 요거 중심각 잘 확인하셔야 돼. 자,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면 요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니네가 조심해 주시면 변형된 문제도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울기가 이거래. 자, 우리가 원점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세타일 때 그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것처럼 지금 이 놈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바로 사인 t인 거야. 어? 각도가 t가 아니라 자, 탄젠트 세타의 역할을 해주는 그 각도가 지금 현재 사인 t이기 때문에 자, 사인 t라고 하는 각도를 x축과 이루고 있는 직선이 자, 누구하고 만나는 거냐?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어디 있는데?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의 t승인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자, 2의 t승인 자, 요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계산해 보시겠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빗변의 길이 2의 t승의 코사인 자, 사인 t가 바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될 것이고, 그죠? 각도가 사인 t니까. 자, y좌표는 2의 t승, 빗변의 길이에 자, 사인 t가 바로 내가 원하는 좌표에서 자, 요렇게 x, y 나오신 다음에 자, t가 파일 때 접선의 방정식 어렵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구하면 사실 어려운 거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자, 파이를 집어넣어서 그때의 x좌표, 자, 파이를 집어넣어서 그때의 y좌표, 자, 미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것이 x축이나 y축하고 만드는 넓이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아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15분 쉬겠습니다. 잠깐만.